다음으로 바다의 버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퍼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어레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버퍼라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부에 포지션, 리미트, 리메이닝, 마크, 캐퍼시티 같은 값들을 이용해서 버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각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션은 버퍼 어레이에 데이터가 어디까지 써있는지 혹은 어디까지 읽어졌는지를 저장하기 위한 값입니다. 따라서 버퍼에서 읽는 연산이나 쓰는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포지션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다음에 값을 읽을 위치나 쓸 위치를 지정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는 실제로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값 중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리고 리메이닝은 얼마나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즉 포지션과 리미트의 차이값을 의미합니다. 마크는 버퍼에서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위치인데요. 이 위치로 포지션을 움직이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캐퍼시티는 버퍼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공간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실제로 이 버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퍼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타입별로 만들어져 있는 버퍼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버퍼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etPosition이라는 펑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포지션이라는 값을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펑션입니다. rewind는 버퍼에 쓰거나 읽는 오퍼레이션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버퍼의 맨 처음으로 포지션을 이동하기 위한 펑션입니다. flip 펑션은 현재 포지션으로 리미트를 이동시키고 포지션을 0으로 만드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이 flip 펑션은 버퍼의 특정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버퍼로부터 내용을 읽기 시작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퍼에 쓰는 오퍼레이션을 완료한 경우에는 버퍼의 포지션 값은 버퍼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의 맨 끝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때 플립을 수행하게 되면 리미트가 포지션 위치로 가면서 의미 있는 데이터의 끝을 나타내게 되고요. 포지션은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버퍼에서 읽기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리셋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커라는 특정한 값의 위치로 포지션을 이동시키기 위한 펑션입니다. 그 외에 버퍼에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 크기, 리미트, 마크, 포지션 등을 얻어오기 위한 펑션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의 길이, 그리고 데이터가 남아있는지를 얻어오기 위한 펑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마크, 포지션과 같은 값을 explicit하게 지정하기 위한 펑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읽어오기 위한 펑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get과 set 펑션은 현재 포지션 위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포지션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데이터를 얻어오거나 특정한 값을 지정하기 위한 getset 펑션과 가까로 오퍼레이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array 타입으로 값을 저장하거나 값을 얻어오고 혹은 C-array 포인터 타입을 직접 얻어오기 위한 펑션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read from이라는 펑션이 있는데요. 이 read from 펑션은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펑션입니다. 이 펑션은 주로 큰 버퍼에서 작은 버퍼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얻어올 때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 버퍼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한 펑션과 오퍼레이터도 제공됩니다. 자, 버퍼를 사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버퍼를 초기화하는 과정인데요. 인티저 버퍼를 선언하고 버퍼의 constru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버퍼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버퍼의 setArray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CArray 값을 버퍼에 대입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flip이라는 펑션을 호출하였는데 이 flip은 버퍼에 쓰는 과정이 종료했기 때문에 버퍼의 처음부터 다시 읽기 위해서 사용한 펑션입니다. 자, 그리고 루프를 돌면서 버퍼의 내용이 남아있을 때까지 버퍼의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얻어옵니다. 이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get 펑션은 포지션을 한 칸씩 이동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작업 없이 버퍼에 있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퍼의 포지션을 6으로 세팅한 후에 버퍼2의 길이를 2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버퍼로부터 버퍼2로 데이터를 읽어오면 현재 버퍼의 위치가 6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6번째 엘리먼트부터 2개의 엘리먼트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 연산 후에는 버퍼2에는 7과 8이 들어가겠고요. 버퍼를 리와인드한 후에 다시 리드를 하면 버퍼2에는 9와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버퍼는 데이터를 어레이에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순차적으로 읽어올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버퍼의 construct라는 펑션입니다. 이 construct라는 펑션은 바다의 특징인 two-phase construction을 진행하기 위한 펑션인데요. two-phase construction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constructor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C++ 클래스에서는 constructor에서 여러 가지 초기화 과정과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진행됩니다.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컨스트럭터가 메모리 할당을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에 이 클래스는 컨스트럭션이 안 됐기 때문에 디스트럭터가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얼로케이트 됐던 메모리들은 반환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에서는 two-phase construction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C++ 컨스트럭터에서는 클래스에 관한 내용만 컨스트럭트를 하고 실제로 메모리 얼로케이트는 다른 펑션에서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쓰이는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바다의 클래스들에서는 C++ 컨스트럭터에서는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construct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 construct 펑션 속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construct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실패한 경우라도 디스트럭터가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 예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C++ 클래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C++ 컨스트럭터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리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 클래스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C++ 컨스트럭터에서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지 않고 construct라는 함수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의 form이라는 클래스에 적용된 예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form을 new해서 create한 경우에는 실제로 form에 필요한 각종 메모리들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form에 construct라는 펑션을 호출하면 실제로 form에 필요한 각종 메모리들이 할당되고요. 그 이후에 오퍼레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OSP 베이스 네임스페이스에는 dateTime과 timespan이라는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dateTime은 절대적인 시각을 나타내기 위한 클래스고 거기에 비해서 timespan은 두 개의 시각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값입니다. 이때 timespan의 정밀도는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자, dateTime에는 timespan을 더하거나 연도, 월수, 날짜수, 시간, 분, 초 등을 더하기 위한 펑션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두 개의 dateTime을 비교하기 위한 오퍼레이터들과 펑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퍼티들을 세팅하거나 게팅하기 위한 펑션들. 그리고 dateTime이 저장할 수 있는 최소값에 비해서 현재 시간이 얼만큼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자정으로부터 시간이 얼만큼 지나갔는지를 timespan 값으로 얻어내기 위한 펑션도 제공이 됩니다. 그 외에 현재 시간과 날짜를 스트링으로 컨버전하기 위한 펑션, 올해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펑션, 그리고 해당 날짜가 며칠인지를 얻기 위한 펑션, 그리고 스트링으로부터 dateTime을 얻기 위한 펑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imespan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먼저 timespan이 나타내는 기간이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 몇 초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펑션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두 개의 timespan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한 오퍼레이션과 펑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timespan 간의 addition과 subtraction이 가능하고, 그리고 timespan에서 절대값을 얻어오기 위한 duration 펑션, 부호를 바꾸기 위한 negate 펑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SP 베이스 네임스페이스에는 UUID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를 나타내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펑션으로는 두 개의 UUID가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펑션, 문자열로 바꾸기 위한 펑션, 혹은 문자열로부터 UUID를 얻어오기 위한 펑션, 그리고 C타입인 UUID로 컨버전하기 위한 펑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바다에서 사용되는 모든 클래스의 베이스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C++ 컨스트럭터와 construct라는 함수를 두 개를 분리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 베이스 네임스페이스에는 C 타입들을 래핑하기 위한 클래스들, 스트링 클래스, 각종 타입을 지원하는 버퍼 클래스들이 제공됩니다.